시청 강당에는 잔잔한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정수 씨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들의 축하가 이어졌지만 마음속은 이상하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손에 쥔 금시계가 반짝였지만 그 빛이 왜인지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매일같이 출근하던 직장, 매일 부르던 이름들, 그리고 분주한 복도의 소리들, 그 모든 게 이제는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따뜻했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 윤미자가 웃으며 맞았습니다. 이제 진짜 쉬어도 되겠네. 고생 많았어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정수 씨는 그 속에 어딘가 모를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가 양복을 벗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수 씨는 평소처럼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습관처럼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펼쳤죠. 그때 윤미자가 방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이제 출근도 안 하는데 그렇게 일찍 일어나요? 정수 씨는 멈칫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문 활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 그는 그냥 커피잔을 쥔 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점심쯤 그는 아내를 위해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이거 너무 짜요. 윤미자의 말에 정수 씨는 멋쩍게 웃으며 국을 덜어냈습니다. 칭찬 한마디 없는 밥상이 어쩐지 더 밍밍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딸과 사위, 손주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식탁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손주는 신이 나서 학교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모두 웃으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는 조용히 밥을 뜨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의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정수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떠난 첫날 축하와 박수를 받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쓸쓸했습니다. 이제 정말 쉬는 걸까? 아니면 내 자리가 사라진 걸까? 그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 씨의 방 안엔 낯선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 씨는 평소처럼 일찍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아내 윤미자는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커피를 내리고 식탁에 앉았지만 누구와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괜히 TV를 켰지만 소음만 가득했고 마음은 더 허전해졌습니다. 30년 동안 박 주무관님이라 불리던 이름이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오전 내내 그는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빨래라도 하자 싶어 세탁기를 돌렸지만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렇게 하면 옷 다 상해요. 그냥 두세요. 정수 씨는 얼떨결에 세탁기 전원을 껐습니다. 무언가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괜히 더 미움만 산 기분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윤미자는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다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정수 씨는 말없이 구두를 신는 아내를 바라봤어요. 같이 나가면 안 될까? 그의 말에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여자들끼리 만나기로 했어요. 문이 닫히자 집안엔 정막이 흘렀습니다. 혼자 남은 그는 부엌을 둘러보다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반찬통엔 어제 먹던 김치와 남은 된장국뿐이었어요. 그는 전자레인지에 밥을 데워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아내가 외출한 동안 집은 너무나 조용했고 시간은 이상하게 느리게 흘렀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벤치에는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이 모여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틈에 끼지 못했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먼저 말을 걸 용기도 없었습니다. 퇴직하면 다 여유롭다더니
그는 혼잣말을 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윤미자는 이미 돌아와 있었고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점심 먹고 쇼핑 좀 했어요. 정수 씨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가 부럽게 들렸고 자신이 그 세계에서 멀어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오래된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펜으로 줄을 그은 퇴직일 표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위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그으며 생각했어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던데 왜 나는 하루하루가 낯설기만 할까? 정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뒤 정수 씨는 오랜만에 낚싯대를 꺼냈습니다. 예전엔 주말마다 강가에서 낚시를 하며 마음을 다스리곤 했죠. 아내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나 내일 낚시 좀 다녀올게요.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그 돈으로 반찬이나 좀 사세요. 나이 들어서 무슨 낚시예요. 그 말에 정수 씨는 입을 다물고 낚싯대를 다시 창고에 넣었습니다. 취미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그는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만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인물들은 웃고 있었지만 정수 씨의 얼굴엔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다음 날 그는 마음을 다잡고 동네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서예 기초반 인생 2막을 시작하세요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어요. 지금 어디예요? 윤미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정수 씨는 문화센터 앞이라고 대답했죠. 거기 등록하려고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냉랭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돈이면 생활비나 보태요. 쓸데없이 낭비하지 말고. 그는 말없이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머니에 넣은 손이 서서히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문득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예전엔 늘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반듯한 셔츠, 자신감 있던 눈빛. 이제는 주름진 얼굴과 축 처진 어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퇴직 전엔 부하 직원들이 과장님이라 불렀지만 이젠 누구도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목길 가로수 아래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섰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묻자 그는 괜찮습니다라고 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짧은 대답 뒤에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윤미자는 친구들과 다녀온 듯 들뜬 얼굴이었습니다. 오늘은 모임에서 맛집 갔는데 정말 맛있더라니까. 정수 씨는 식탁 맞은편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 친구 남편은 요즘에도 일한대요. 대단하지 않아? 그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정수 씨의 가슴에는 묵직한 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새벽까지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멈춰있던 시계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자신에게 넌 이제 쓸모없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 씨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거실에서는 윤미자가 전화를 하며 웃고 있었어요. 우리 이번엔 해외로 가자. 남편은 집에 있으니까 걱정 없지 뭐. 그 말에 정수 씨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 대화 속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겁게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점심 무렵 윤미자는 냉장고를 열며 말했습니다. 이젠 밥도 스스로 챙겨 먹어요.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즐길래. 정수 씨는 묵묵히 라면을 끓였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냄비 앞에서 그는 젓가락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때 윤미자가 식탁에 앉으며 무심히 말했어요. 당신 이제 돈도 못 벌잖아.
그러니 나라도 살아야지. 그 한마디에 정수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 끝에서 김이 사라지고 방 안의 공기까지 멎은 듯 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라면 그릇을 내려놨습니다. 한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 말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버텨온 모든 세월을 한 문장으로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윤미자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 씨는 오랜 시간 집 밖을 배회했습니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더 먹먹해졌습니다. 한 아이가 할아버지, 물 마실래요? 하고 물병을 건넸지만 그는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이제 이런 대접을 받을 나이인가? 그는 손등에 비친 주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집에 돌아왔을 때 윤미자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는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당신 이제 돈도 못 벌잖아. 그 말이 다시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방문을 닫고 불을 끄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며 오래된 사진 액자를 비추었어요. 젊은 시절 자신이 아이를 품에 안고 웃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는 분명 행복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정수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마음속으로 처음이자 마지막 결심을 세웠습니다. 그날 이후 정수 씨는 말을 줄였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인사 한마디로 끝났고 집안 공기는 늘 무거웠습니다. 식탁에는 함께 앉아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윤미자는 친구 모임, 여행, 쇼핑으로 바쁜 듯 했지만 정수 씨는 점점 존재감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밤이면 그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집,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통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는 손끝으로 숫자들을 천천히 짚었습니다. 이 정도면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그의 머릿속에는 낯선 단어 하나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혼. 다음 날 그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은 그를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예금 잔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원은 화면을 보며 금액을 알려줬습니다. 정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쥔 수첩에 조용히 적었습니다. 그 숫자가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힘의 크기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부동산 사무소 간판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원룸, 보증금 저렴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혹시 조용한 방 있나요? 직원이 친절히 방 사진을 보여주자 그는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좁지만 햇살이 들어오는 창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써야겠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그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일기장을 바라보다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이상한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정수 씨는 작은 여행용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미자는 전날처럼 친구들과 여행 간다고 말하곤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부동산 직원이 안내한 방은 골목 끝 2층 원룸이었어요. 문을 열자 낡은 냄새가 났지만 햇살이 들어오는 창문이 있었습니다. 냉장고와 작은 밥솥, 그리고 한평 남짓한 주방이 전부였죠.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방 한가운데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지만 오히려 그 조용함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첫날 저녁 정수 씨는 스스로 밥을 지어 보았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는 일이 서툴렀지만 천천히 손을 움직였어요. 밥이 다 되자 김이 올라왔고 그는 밥솥 뚜껑을 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반찬은 김치 하나뿐이었지만 오랜만에 스스로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식탁 대신 박스 위에 밥그릇을 올려놓고 한 숟갈 뜨는 순간 그는 자신이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탁기를 돌리려다 세제양을 몰라 넘치게 부었습니다. 바닥엔 거품이 흘러내렸고 그는 허둥대며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도 혼자 해내야지. 말없이 웃으며 수건으로 바닥을 닦았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니 땀이 났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저녁에는 근처 슈퍼에 갔습니다. 점원이 밝게 인사하며 새로 이사 오셨어요? 라고 묻자 정수 씨는 조금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혼자 살아보려 합니다. 점원은 혼자 사는 거 익숙해지면 편해요. 라며 웃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오자 창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커튼을 걷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짙은 보랏빛 노을이 골목길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묻듯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불을 끄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 씨는 낯선 방에서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어느 날 정수 씨는 편의점 유리문에 붙은 구인 공고를 보았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 성실한 분 환영. 잠시 망설였지만 그는 마음속에서 어떤 힘이 밀려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일하는 게 창피할까? 아니, 이제 그런 생각은 그만하자. 그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편의점 안은 조용했고 계산대 뒤에는 중년의 사장이 있었습니다. 정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혹시 아직 사람 구하십니까?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예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성실히 하겠습니다. 그 순간 오랜만에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첫 근무날 손님들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늦게 퇴근한 직장인, 배달기사, 야근 나온 학생들. 정수 씨는 익숙지 않은 계산기에 손이 느렸지만 실수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사장이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괜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기분은 상쾌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대학생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계시네요. 커피 한 캔 드릴까요? 정수 씨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어요. 괜찮아요. 고맙네. 그 짧은 대화가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손님이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이 일을 하세요? 정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숨이 막히더라고요. 이렇게라도 사람들 만나면 덜 외롭죠. 그 말을 하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상품 진열도 깔끔하게 해두었고 계산 실수도 줄었습니다. 사장은 믿음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베테랑이시네요. 정수 씨는 어깨를 펴고 대답했습니다. 이 나이에도 쓸모 있다는 게 참 고맙네요. 근무를 마친 새벽 편의점 문을 닫으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반짝였고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급여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구나. 나를 다시 세워주는 일. 그날 새벽 정수 씨의 발걸음은 퇴직 이후 처음으로 가벼웠습니다. 이혼 절차가 끝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정수 씨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지만 표정은 한결 밝아졌습니다. 아침이면 스스로 밥을 짓고 창문을 열어 햇살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매일 출근하듯 편의점으로 향했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편의점 아저씨라 불렀지만 그는 그 이름이 싫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동네 음악학원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기타를 배웠습니다. 서툰 손가락이 현을 누를 때마다 낯선 소리가 났지만 그 소리는 점점 멜로디가 되어갔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완곡을 친 날 함께 배우던 수강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이 나이에 이런 소리를 내볼 줄 몰랐네요. 밤이면 SNS에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손님에게 커피를 선물 받았다.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 그의 글에는 낯선 이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저씨 이야기 들으니 힘이 나요. 저희 아버지 생각나요. 정수 씨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어느 날 방송국 PD가 편의점으로 찾아왔습니다. 노년의 제도전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정수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며칠 뒤 카메라 앞에서 그는 담담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다시 살게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날 윤미자는 우연히 TV를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낯설 만큼 생기가 도는 정수 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타를 치며 웃고 있었고 PD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죠.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윤미자는 리모컨을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 씨는 평소처럼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길가에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낙엽 하나가 그의 어깨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 낙엽을 손에 쥐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구나. 정수 씨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로 떠오르는 햇살이 따뜻하게 그를 감쌌습니다. 그의 발끝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하루가 조용히 피어났습니다.